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노래를 들려주거나 TV를 보여주거나 라디오를 들려주면 되지 않나.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걸로, 우리 애가 언어 발달이 좀 늦은 것 같은데 TV라도 보여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TV는 오히려 보여주지 마세요. TV랑 언어 발달 간의 상관관계는 실제로 연구된 바가 있어요. 24개월 때 TV를 1시간 이상 본 애들은 저희가 만 4세 때 추적 관찰을 했더니 언어 발달이 늦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연구는 만 1세 때 돌 때쯤에 2시간 이상의 미디어, 전자미디어에 노출된 아이가 새 돌 때는 자폐 판정을 받은 거예요. 수면 얘기. 그래서 이제 수면도 굉장히 뇌 발달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잠을 되게 많이 자잖아요. 시기마다 자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신생아들은 적어도 14시간 이상, 영아기면은 12시간 이상 적어도 자야 되고, 그리고 유아기 같은 경우는 11시간. 그러니까 애들마다 개인차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생아인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최소 14시간 자야 되는 아이가 9시간밖에 못 잔다든지 이런 이렇게 심하게 수면 박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조금 지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면은 수면에 방해를 받을 만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빈혈 말씀드렸잖아요. 빈혈이 있는 친구들은 다리를 약간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철분을 공급해줬을 때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고, 또 이제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건 어른들한테도 있을 수 있는데, 돌 때쯤 되면 편도랑 아데노이드가 커지거든요. 정상적으로 커지는 시기인데 이제 지나치게 커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아데노이드 비대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애들이 있어요. 호흡을 하다가 숨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수면 무호흡을 하는 친구들은 그 뇌에 일시적으로 저산소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지 기능에 되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 너무 가려워서 얘가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지 기능 발달에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제대로 된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밤이 되면 깜깜하게 해주고 좀 조용하게 해주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잘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아이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언어 자극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들으면서 말을 배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옆에서 누군가가 대화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대가족에서 아이가 지내다 보면 어른들 대화하는 거 많이 듣잖아요. 교육을 많이 해주지 않아도 이제 말을 되게 잘하고 똘똘하게 잘 크고 그랬는데, 요즘같이 이제 핵가족인 사회, 또 이제 엄마 아빠가 맞벌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조부모님하고 같이 지내거나 한 분이 혼자 하루 종일 애를 보시게 되면 애랑 대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조용히 계시거나 하면은 애가 실제로 언어 발달이 굉장히 느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퇴근해서 애기랑 많이 대화하고 놀아주면, 어른들끼리 많이 대화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엄마 아빠도 늦게 들어오시고 하루 종일 시터랑 있었어요. 한국말을 거의 접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언어 지연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노래를 들려주거나 TV를 보여주거나 라디오를 들려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걸로 돼 있고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언어 발달이 좀 늦은 것 같은데 TV라도 보여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TV는 오히려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TV랑 언어 발달 간의 상관관계는 실제로 연구된 바가 있어요. 24개월 때 TV를 1시간 이상 본 애들은 저희가 만 4세 때 추적 관찰을 했더니 언어 발달이 늦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연구는 만 1세 때 돌 때쯤에 2시간 이상의 미디어, 전자미디어에 노출된 아이가 새 돌 때는 자폐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훨씬 많았다. 요즘은 워낙 좋은 교육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되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막 그래도 2돌 전에는 보여주지 말고 3돌쯤 됐을 때 아주 짧게 보여주고, 그 컨텐츠를 볼 때 옆에서 보호자랑 같이 봐야 돼요. 엄마가 반드시 그 컨텐츠를 감시하면서 시간을 딱 정해서 봐야 되고, 그 컨텐츠를 마친 다음에 반드시 아이와 함께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책을 읽어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도 옆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듣고 어른들이 대화하는 걸 듣는 게 훨씬 더 언어 자극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위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또 이제 오감을 자극하는 거죠. 아이들이 처음에 자기 몸이 조절이 안 되니까 막 손으로 이렇게 허우적거리잖아요. 얼굴 긁고 막 이러니까 손싸개를 이렇게 꽁꽁 싸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애기가 사실 손으로 이렇게 느끼고 하면서 뇌 발달이 되고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손을 막고 있으니까 발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자기 손도 빨고 자기 발도 빨고 이러면서 뇌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럽다고 손도 못 빨게 하고 얼굴 핥힌다고 딱 막아놓고 이러면은 매우 안 좋다. 그리고 또 이제 애기가 모로반사가 있잖아요. 100일 때까지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속사계를 계속 싸놓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꽁꽁 싸매서 애가 팔다리도 못 움직이고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기가 그 시기에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고 여러 가지 감각들을 체험을 하면서 뇌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손싸개를 하고 이렇게 속싸개도 계속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2개월이 되기 전에는 그냥 잘 때 너무 심하게 놀란 애들만 필요하면은 쓰시고 2개월 후에는 아예 속사계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소아과 학회에서는. 오감을 자극함과 동시에 이제 그 돌전의 그 어린 시기에 가장 좋은 놀이는 그냥 엎드려서 바둥거리면서 노는 거예요. 이제 단단한 바닥에서 터미타임을 하면서 대근육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균형감도 생기고 좀 걷는 것도 조금 빨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연구들 터미타임을 안 한 친구들보다 이제 한 친구들이 걷는 게 한 2개월 정도 빨랐다. 한 18개월쯤 되면 역할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상당히 지적인 거를 자극한다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상상을 하면서 뭐 인형한테 물을 먹이는 상상, 주방에서 고기를 써는 듯한 그런 모습을 흉내내면서 상당히 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이건 남자이건 그런 역할놀이를 많이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능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애 머리가 나빠지지 않을까 막 되게 걱정하시는데 또 그거는 지능 발달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가장 흔하게 걱정하시는 게 고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감기가 걸렸는데 우리 애가 이 열 때문에 머리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그건 전혀 영향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애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랑 싸우면서 열이 나게 되는 열은 되게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것이거든요. 전혀 영향이 없고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 이상 고온이에요. 이거는 약간 열사병 같은 상태거든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열을 내는 게 아니고 겉에 주변 환경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누가 사람을 오븐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주변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사람이 달궈지는 그런 상태가 약간 이상고온 상태거든요. 그런 이상고온증이 있을 때는 42도 넘는 열이 발생하면서 뇌 손상이 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뇌염 같은 게 왔을 때,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 뇌로 갔을 때, 그때도 열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열 자체 때문에 뇌 손상이 오는 건 아니고 감염이 뇌로 갔기 때문에 뇌 손상이 오는 거거든요. 열 나고 나서 바보가 됐어 이런 말들이 흔하게 듣고 자랐으니까 열들에 대해서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 아이는 아마 뇌염 때문에 열이 나서 뇌 발달에 문제를 겪었거나 뇌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나는 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열성 경련을 할 때예요. 만 5세 미만에서는 열이 많이 나면 이제 열성 경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흔해요. 대부분 이제 전신성으로 온몸을 떨면서 입술까지 파래지면서 되게 무섭게 경련을 하고 이 시기에는 사실 1, 2분도 되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15분 동안 계속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열경련을 겪고 나면 우리 애가 진짜 지능에 문제가 생기구나, 나중에 머리에 손상이 오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열성 경련하고 뭐 뇌 손상이나 지능에 문제가 된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 괜찮은 걸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 열성 경련은 우리 애기 뇌 발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애기의 뇌 발달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잘 하고 계신 것들이고 아이가 태어나서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해주고 적절한 수면 환경 만들어주고 적절히 반응만 잘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걸 너무 과하게 생각하셔가지고 1살도 안 된 애한테 뭐 단어 암기를 막 하려고 한다든지 그 나이대에 맞지 않는 과제들을 자꾸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이제 친구랑 막 비교를 하면서 뭐 옆에 친구는 100일 지나서 뒤집었는데 우리 애는 왜 5개월인데 아직 못 뒤집나 이렇게 걱정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뭐 4개월에 뒤집으나 6개월에 뒤집으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 없으니까 그런 조바심 갖지 마시고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환경 제공과 자극들을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